첫 번째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 즉 글, 사진, 글, 사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하거든요. 덩어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뭐 어쨌든 글, 사진, 글, 사진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우리 기본이라고 해요. 여기에 영상까지 첨부하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법칙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고 하는 분들은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1000자, 1500자, 물론 글자 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독성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글 색깔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을 최적화, 즉 모바일 최적화라는 표현이 뭐냐면, 뭐 제목 쓰고 쭉 쓰잖아요. 여기 보면 우측에 PC 화면이 지금 보이는 상태로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바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글을 자간을 바꿀 때거나 글 구성을 바꿀 때 이렇게 모바일과 PC는 다르니까 이렇게 다르죠. 이 부분을 생각해서 글을 썼을 때 가독성을 높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키워드가 핵심 중 핵심. 숙제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 관련된 블로그 주제는 각자 다르죠. 지금 보시는 분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블로그 주제에 맞는 그 중에서 그거에 맞는 키워드를 찾는 것은 숙제라는 거죠. 좋은 키워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팁을 드린다면, 키워드는 내 블로그 주제에 맞는 것을 선정을 해야 돼요. 물론 이 외에 다른 것을 선정해서 뭐 노출이 되게 하거나 상위 노출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혹시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블로그 주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메인 주제로 하고 있는 게 건강인데, 만약 여행이나 이런 걸로 내가 해서 그게 메인이 잡혔어요. 상위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인식 자체가 그쪽 네이버 봇은, 아 이거는 주제가 건강이야? 뭐야? 아니면 뭐 여행이야? 여행 쪽으로 잡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가장 하고 있는 메인 주제에 맞게, 아니면 혹은 서브 주제로 하는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다면은 그 범위 안에서만 관련된 키워드를 찾는 것, 즉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최근 이슈된 내용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죠. 실시간 검색어를 활용해서 만약에 블로그를 순간적으로 방문자를 높였다가 툭 떨어지면 안 좋다. 맞아요. 하지만 적절한 이슈, 즉 실시간 검색어 부분도 활용해서 하되, 단 여기서 하나 전제 단서가 붙는 건 내 블로그 주제와 연관된 것, 즉 건강에 관련된 글을 쓴다면 실시간 검색어에 뜬 그 이슈 말고도 어떤 뭐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에서 뭐 건강을 관련된 내용이 떴다면 그것을 내 블로그 주제와 연결해서 쓰는 게 좋죠. 정리하면 최근 이슈된 내용을 적절히 활용하되 블로그 주제와 연관되도록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죠. 키워드 찾는 법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영상이나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키워드 찾는 법은 가장 사람들이 네이버 광고 관리 시스템 이런 쪽을 많이 활용을 하죠. 두 번째는 Where is post, 여기에 들어가서 키워드 마스터를 치면, 아니면 뭐 키워드 마스터 검색해도 돼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쓰는 요령이, 키워드 찾는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실시간 쪽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법도 물론 좋죠. 하지만 내가 만약 코로나에서 쳤어요. 코로나 뭐 증상 뭐 이렇게 쳤으면 이거와 연결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총 조회수 대비 문서수가 적은 것 위주로,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쳤을 때 전세계 코로나 현황 이거를 뭐 문서수가 23,000이면 사실 적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총 조회수 대비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내 블로그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와 있는지를 맞춰가지고 이걸 쓰는 것이 좋아요. 보통 초보 같은 경우는 이 문서수가 상당히 적어야 돼요. 이 조회수가 비록 적더라도 이 문서수가 5,000 문서수 이하, 최대 뭐 2,000명, 1,000명 이하면 더 좋고요. 이 문서수가 더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집중해서 쓰고, 어느 정도 내 블로그 레벨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이 정도 문서수가 있는 키워드도 잡을 수 있죠. 이 부분은 적절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확보해서 글을 쓰잖아요, 보통. 특히 전문적인 내용을 쓸 때는 기타 내용들과 네이버 통합 검색, 즉 카페, 블로그, 지식인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정리해서 쓰되 내 생각과 의견을 넣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안 넣고 그냥 정보적인 전달만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똑같은 내용을 그냥 짜집기 하거나 하지 말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변형시키고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믹스해서 쓰면 돼요. 이 부분에 하나의
추가 팁으로는 유튜브나 네이버 TV 등 영상에 보면은 뭐 건강을 쓴다면은 그 관련된 의사나 약사분들의 전문가들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아니면 서적, 외부 서적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적절하게 첨부하는 것, 그걸 해서 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객관성을 높여주는 것, 신뢰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글을 쓰고 나서 취할 행동으로는 내가 글을 썼어요. 하지만 적절하게 내 그 키워드를 잡으려면 내 블로그 지수, 종합적인 지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관리를 통한 활동 지수 또한 하나의 플러스 점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평상시에 하면 좋죠. 하지만 내 그 블로그 쓴 글이 노출되고 싶다. 노출됐을 경우에 그걸 통해 또 유입자들이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블로그 지수, 전체적인 종합 지수가 높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 관리를 통한, 즉 방문, 댓글, 동감, 활동 지수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상위 노출을 시키고자 하는 글에 특히 공감과 댓글이 많이 달릴수록 유리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세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말 있죠. 이 방문자 수가 증가하며 블로그 지수가 상승될 때, 그때 글을 쓰는 것과 소통 등의 활동 지수를 높여서 내 블로그 지수를 같이 높여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글 쓰는 것과 이웃 소통 등의 활동 지수 높여서 블로그 지수를 높인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 블로그 주제와 관련이 없는 글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라. 이분이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 건강을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만약 썼을 때 음악이나 다른 것 주제를 병행한다면, 다른 블로그, 이 잡블로그를 한마디 소위 말해 잡블로그를 만들어 버린다면은 이것이 상위 노출을 되는데 메인 주제에 관련된 글을 써도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왕 쓴다면 그 주제와 관련된 글을 쓰고, 일상을 쓰고 싶다 해도 일상적인 내용과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